안녕하세요. 남지 신세계 공인중개사 이상욱 소장입니다. 오늘의 풍수는 경험에서 얻은 생활과학 풍수론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동쪽 대문의 남향집은 3대 적선가가 입주하고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고, 명당에도 묘지를 쓰면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논하는 것입니다. 풍수라는 것은 장풍득수의 준말로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쌓은 경험을 통계적으로 정립한 경험철학이며 자연과학입니다. 이러한 풍수론을 생활과학으로 풀어보면,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은 북쪽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향하고 있어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며, 반대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똑같은 태양도 아침에 뜨는 태양은 상쾌하고 오후에 지는 태양은 끈적끈적하고, 불쾌감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많이 방사되어 살균을 하고, 오후에 지는 태양은 적외선이 많아 음식물을 부패시킵니다. 그러기에 옛날 궁궐에서 왕자를 낳으면 양기를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동쪽에 동궁을 지어 기거시켰으며 동궁마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나 노약자는 동쪽이나 동남쪽의 방을 주어야 효자라고 했습니다. 서쪽에 부엌이 있으면 음식이 쉽게 부패되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예로부터 금기로 한 것이니, 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입니까? 여기서 풍수론을 근거로 부동산을 살펴보면, 주택의 조건은 우선 햇빛이 잘 들어 따뜻해야 되고, 대지의 형태와 건물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에 인접해야 하고 집 앞의 전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대지는 3면 중에서 최소한 한 면은 도로에 접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은 도로와 도로의 교차점인 코너의 대지입니다. 풍수에서 물이 만나는 주위에 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풍수에서 도로를 물로 보기에 도로와 교차되는 곳을 길지로 봅니다. 실제로 코너의 땅은 주변의 땅과 가격차가 크게 나고, 번화가일수록 그 차이는 더합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집은 바로 물을 막는 것과 같기에 수침을 받는 것이며, 결국 수력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지붕보다 나무가 커도 좋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보다 나무가 크거나 많으면 집이 나무에 가려 음지가 되기도 하고, 장마철에 낙뢰를 맞을 확률도 큽니다. 또 벌레도 많아 비위생적이고 햇빛을 가려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직접 보이는 것도 금기로 합니다. 풍수에서 대문도 물의 입구로 보기에 안방의 직수로 외침을 받아 살로 봅니다. 외부인이나 내방인의 눈에 안방의 곡가품 등이 훤히 들여다 보여 견물생심으로 도난의 우려도 있고, 부엌이 바로 보이면 분연자들이 외부에 노출되고 몸가짐도 못편해서 터부시했던 것입니다. 건물의 외향도 풍수에서는 금기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을 했고, 건물의 색초도 중요시했는데, 예를 들어 서소문의 한 빌딩이 몇 번이나 주긴이 밝혔던 것은 건물의 색깔이 온전 검정색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에게 중압감과 심리적 위축을 주어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었고, 오히려 건물이 주행객에 대한 역효과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풍수지리 사상은 사람, 산, 방위, 물 등 4가지 요소를 갖고 푸는 것입니다. 쉽게 산천 좋은 것이 이물날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조들의 오랜 경험으로 전수되어 온 생활과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풍수를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사고를 벗어나 고귀한 경험론으로 성화시켜 현대인맞게 접목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의령군 전곡면 백곡리에 있는 예쁘고도 자그마한 촌집을 소개합니다. 토지는 248제곱 75평이며 건물은 53.91제곱 17평의 아담한 촌집입니다. 지목은 대이고
구조는 강파이프 구조로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서 청수는 단층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동남향의 따뜻한 곳을 보고 있으며 방은 2개, 화장실은 1개, 주차장은 없으나 밖에 1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은 쌍방 협의하에 가능하며 사용 승인일자는 2015년 2월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없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게 느껴지나 건물의 내부 외부 구조나 동네 주위 환경,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등이 너무나 좋아 이사하기 싫으나 자식들과의 학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 집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주위 환경을 돌아보시면 아마 동네 구석구석이 그리고 이 집과 함께 어울려 있는 다른 집들도 너무나 사이가 좋게 보입니다. 집이 사이가 좋다니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정말 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사람들끼리 관계가 좋고 아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정말 관계가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위가 너무 깨끗해서 이날은 좀 비가 온 관계로 조금 너저분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동네 주위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집 뒤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고 있는 이 건물 모양도 뭐 나쁘진 않죠. 앞쪽과 뒤쪽을 다 봐도 이 건물은 정말 구조가 특이하고 강파이프 구조라는 것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강파이프 구조로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지금 이 건물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주위에 보이는 이 다정스러운 옆에 집과 많은 집들이 지금 예쁘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 안에 계단을 보고 있습니다. 집 안 계단에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지금 방금 감자 같습니다. 자그마한 데크도 있고요. 이 작은 집에 없는 게 없군요. 문 안으로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큼직하게 하나 놓여 있군요. 신발장은 과대하게 큰 것이 좋다고 합니다. 큰 것이 좋다면 풍수에도 좋다 합니다. 지금 부엌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밥을 좀 전에 드시는지 뭐 반찬도 있고 그러네요. 아니면 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밖을 내다보는 이 창문, 큰 시원한 창문이 있습니다. 격자창이고요. 밖에 집도 또 예쁩니다. 벽지도 지금 깨끗하게 새로 공사를 했어요. 서로 고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이곳은 장롱인가요? 아니면 그냥 붙박이장인가요? 장롱이겠죠? 예, 장롱 같습니다. 붙박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 자체가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벽지도 깨끗하고요. 집은 조금 어질러 있는데 아마 뭐 조금 집은 조금 그렇네요. 예,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수시식 화장 변기와 네, 또 세면대도 있고요. 집이 작아서 자그만했어요. 여기 지금 이것저것 둘러다 봐도 화장실도 보고 부엌도 또 보고 주방도 또 보고 지금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있고요. 카메라 촬영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그래도 집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사 오시는 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